포스코 홀딩스는 충분히 매수 위치가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일단 펀더멘탈 얼마나 저평가인지 그걸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빨간색은 포스코 홀딩스 주가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PBR 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PBR은 자본 총계하고 주가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 총계하고 주가 시가총액하고 똑같으면 1배가 됩니다. 이게 적정 주가라고 보는데 자본 총계가 훨씬 크게 되면 1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자본 총계 나누기 시가총액이니까. 그러면 자본 총계가 시가총액보다 크다. 그러면 청산을 해도 여러분 주가 가격보다 돈을 더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배 이하는 저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업종은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은 있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포스코 홀딩스는 0.4배 이하입니다. 정말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요 라인 0.4배 이하일 때는 보면 2020년도라든가 2022년도 0.4배 이하에서는 다 강하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저평가돼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항상 뭐 대형주라는 것은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살았고 이렇게 저평가가 되고 있을 때 사놓고 또 시간에 투자하신다면 수익으로 이어지는 게 많고 그게 지금 보시는 그래프다 보시면 되시고요. 이런 저평가까지 왔다는 것은 정말 많은 악재들이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강 가격 하락이라든가 또 캐점에 따른 2차 전지 둔화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까지 왔고요. 여기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데 뭔가가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주가는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는 악재는 서서히 반영되기는 어려운 위치다. 그만큼 저점 위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과거처럼 빠르게 상승을 할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지 그건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이 저점 위치다. 그건 밴드를 보면 우리가 뭐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가장 먼저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에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뭐 업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면 맨 먼저 앞에서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이렇게 PBR 밴드가 저평가까지 왔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도 더 이상 뭐 하락은 쉽지 않다. 그러면서 공매도 청산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가 공매도 비중이 0.1입니다. 0.1. 남아있는 공매도 비중이 0.1인데 코스피 평균 공매도 비중이 0.18입니다. 즉 다른 코스피 보다도 더 공매도가 이제는 줄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점까지 왔다 연결이 되겠죠. 쉽게 말해서 공매도 쳐서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다른 코스피 평균보다 공매도 비중이 낮아진 겁니다. 그건 또 요거로 보면 저점 위치다. 요것도 같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철강 부분입니다. 철강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 맨 오른쪽 중국 품목별 유통 가격입니다. 오른쪽 보면 거기에 뭐 작은 걸로 보면 중국 여령가, 중국 내년가, 중국 철강가 이렇게 쓰였듯이 요 그래프는 중국 철강 가격입니다. 품목별. 그래서 오른쪽 거 보면 확 떨어졌다가 다 반등이 나 있습니다. 그 전까지가 확 8월 달 정도가 됩니다. 확 가격이 하락을 했다가 전체가 반등이 나오고요. 8월 달에 보면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제철소 짓지 말라는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더 이상 물량이 늘어나지는 않겠죠. 제철소를 못 짓게 하는 고시가 나오고 그리고 중국 부양책도 뒤에 뒤따라서 확 나왔죠. 그 영향으로 철강 가격이 중국에서 확 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중국 철강 가격은 1분기에서 2분기 지나면 우리나라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8월 달에 저점을 잡았으니까 반영될 확률이 높겠죠. 그게 단적으로 보여지는 게 어떤 게 있냐고 하면 1월 달에 포스코가 열연이나 호판 가격을 톤당 3만 원 인상을 했습니다. 기존까지는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인상을 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 품목별 유통 가격도 보면 바닥을 찍고 이제 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얘기는 기존까지 중국 저가 철강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가장 어려웠던 포스코에 살짝 희망이 보인다. 철강.
그래서 뭐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요게 좀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요렇게 철강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도 좋아지는 측면이 있고요. 물론 뭐 한 번에 확 좋아지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아직은 뭐 확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다음 분기 실적을 한번 볼게요. 철강 부분이 워낙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실적을 보게 되면 내년 1분기입니다. 내년 1분기 보면 이익이 살짝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요건 철강 가격 1월 달에 인상했는 게 포함이 되고요. 대신 1분기에도 한 700억 가량 일회성 비용을 처리를 하는 게 있는데 요거까지 포함해서 연결 기준으로 보면 실적이 살짝 좋아지고요. 물론 4분기는 컨센서스보다 하회할 거다.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 그러면 일단 4분기 실적 발표 후에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다. 4분기 실적도 뭐 조만간 나올 거니까요. 뭐 그런 설명도 있고 1분기 때 조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철강적인 측면 또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의 바닥을 잡고 살짝 좋아진다. 요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또 2차 전지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특히 포스코 홀딩스는 리튬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니까 리튬 가격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리튬 가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리튬 가격인데 제가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시됐는 게 현재 리튬 스팟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위에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 리튬을 만드는 원가입니다. 원가. 그래서 보면 레피도라이트나 중국 재련 같은 경우는 원가보다 리튬 가격이 더 삽니다. 즉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더 하락하기는 어렵다. 벌써 중국 CATL 같은 경우는 화목 중단, 생산 중단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등을 할 걸로 보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은 지금이 가장 바닥이다. 그리고 또 유리한 것은 이 그래프에서 가장 왼쪽에 보면 남미 연호 리튬 가격입니다. 생산하는 거 보면 가장 비용이 낮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아르헨티나 남미 연호지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이 있다는 겁니다. 리튬에서 다른 데보다는. 그래서 그만큼 유리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리튬 가격은 지금 저점에서 올해부터 점진적인 반등을 기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도 리튬 가격, 그 다음에 앞에 설명드린 철강 가격 어느 것들을 보더라도 바닥을 잡고 반등을 기대할 수 있고 특히 트럼프가 와서 2차 전지 뭐 보조금 혜택 이런 것도 나왔지만 또 하나는 중국 배제하겠다. 이것도 명확히 했거든요. 그러면 원료에서 중국을 배제하게 되면 나머지 생산이 되는 뭐 리튬은 프리미엄 가격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의외로 올해 좀 더 중국산을 제외한 리튬은 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포스코 홀딩스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포스코 홀딩스 충분히 저점 메리트가 있는 위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월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홀딩스 월봉 차트인데 보면 2023년 2차 전지 수혜를 타면서 정말 불을 뿜고 상승을 했다가 2차 전지가 없을 때 그러니까 뭐 신사업이 없을 때 위치만큼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신사업 2차 전지 밸류가 거의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2차 전지가 올해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확 반영되면서 다시 한번 또 강한 상승도 나올 수 있는 위치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포스코 홀딩스는 뭐 기본적으로 0.4배 정말 저평가 위치고 여기에 공매도가 크게 감소하면서 다른 코스피보다도 공매도도 적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철강도 업황상 바닥을 잡아가고 리튬도 바닥을 잡아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